그 다음 내용은 돈을 잃지 않는 부자의 주식 투자법입니다. 사업으로 돈을 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창업으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 중 진입 장벽이 낮은 것은 후자이다. 주식, 채권, 부동산을 보통 3대 투자 자산이라고 부른다. 채권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고 금리를 수취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을 갖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데 채권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만큼 금리가 낮아서 사람들이 쉽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부동산은 각종 규제가 많고 비싸서 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결국 초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면서 기대 수익이 높고 진입 장벽이 낮은 주식으로 사람들이 향하게 된다. 코로나 이후로 전 세계는 주식에 열광하고 있다. 주식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수많은 고수들이 사방에서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각종 호재와 전망이 제시되고 사람들은 그에 환호한다. 그러나 모두가 투자를 통해 돈을 번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갈채 속에 주목받은 사람은 언제나 소수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마주하게 된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주식에 실패하는 원인과 해결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올해 12년차 트레이더인 돈깡 강민우는 30만 원으로 시작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자산을 이룬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 중 남은 것은 그뿐이다. 그만큼 시장에서 꾸준히 생존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시장이 좋아질 때 투자를 시작해서 수익을 실현하고는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장은 언제든지 싸늘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자신의 투자 성향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으면 돈을 잃기가 십상이다. 흔히 거래 빈도에 따라 스캘핑, 데이, 스윙 등으로 투자 유형을 나눈다. 스캘핑은 한 주식을 몇 초, 길어도 몇 분 단위로 매매하는 초단타를 의미하고요. 데이는 하루 안에 매수와 매도를 마무리 짓는 단기 투자고, 스윙은 최대 일주일까지 보유권을 가져가는 매매 기법을 말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직장인들은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스윙 트레이딩으로 많이 시작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노선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떤 종목을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오르면 팔려고 들어갔는데 가격이 계속 하락하자 나는 이 분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말이 바뀐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첫째, 소액으로 충분히 연습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돈깡은 자신이 생각하는 목표 투자 금액의 10분의 1 정도로 투자 연습을 해보라고 권한다. 1, 2년 정도는 소액으로 여러 가지 스타일을 시도하며 시행착오를 통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조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없이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시간을 더 많이 까먹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작게 시작해서 성과가 잘 나올 경우에 조금씩 투자 금액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높은 성과를 얻는 방법이다. 둘째, 주식을 파고 사는 이유가 뚜렷해야 한다. 단순히 최근 인기 종목이라서 모 유튜버가 추천했기 때문에 매수매도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투자에 쓰이는 돈은 자신의 인생이 투입된 산물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역으로 내가 매수하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탄탄하다면 주식 가격은 오르게 되어 있다. 돈깡은 최소한 증권사에서 작성하는 기업 리포트를 읽고 이해하면 내 의견을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학습하라고 권한다. 더 퍼블릭 투자자문 김현준 대표는 유튜브에서 주식 고수들이 인정하는 찐 고수이다. 그런 그가 고수들의 고수인 정세진 투자자와 함께 주식 실패의 이유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방송에서 소개해 주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기대 수익률이 너무 높다는 점이다. 기업이 어떤 변화를 거치는 과정은 짧아도 수개월, 길면 몇 년이 걸린다. 그런데 며칠에서 몇 달 사이에 모든 승부를 보겠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다. 기대 수익률이 높으면 시간을 짧게 잡고 무리하게 된다. 이것은 내일이 시험인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채로 만점을 받겠다는 심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는 정답과 공식만 얻어가고 그 답이 도출된 과정을 도외시한다는 점이다. 지금 무엇을 사서 언제 팔면 되는가? 이 종목을 사도 되는가? 이 가격에 사야 하는가? 팔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원한다. 그래서 고수들의 시황과 종목 분석에 열광한다.
그런데 김현준 대표는 자기 스스로 종목을 연기해 논리를 만들지 않고 타인의 답안지를 베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 판단에 의존할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쉽고 빠르게 뭔가를 얻고자 한다. 유튜브에서도 제목과 썸네일에서 제시하는 질문에 관한 정답이 댓글에 콕 집어서 좌표처럼 찍혀 있으면 그 부분만 보고 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투자에서는 자기만의 호기심과 정량적 분석, 자신의 판단을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뚝심이 필수적인 자질이라고 김현준 대표는 말한다. 그런데 이 점은 돈깡도 정확하게 동의한 부분이다. 트레이더와 투자자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이라면 분명 참고할 점이 있을 것이다. 주식 투자는 결국 어떻게 대중보다 앞서서 나의 포지션을 가져가느냐의 게임이다. 주식으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일수록 그만큼 세상과 거리를 뒀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이러한 특성상 말과 글로 주식 잘하는 방법을 전수하기는 매우 어렵다. 전업투자자 냉철 박홍일은 주식에는 학원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떤 강의나 규제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을 모두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투자법들이 존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주식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중에 각자의 성향과 필요에 맞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다. 그 방법론들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신 수많은 사람이 공통으로 하는 실수를 피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돈을 잃지 않으면 된다. 가장 위대한 투자가로 불리는 워런 버핏은 간단한 두 가지 투자 원칙을 갖고 있다. 투자 좀 해본 사람일수록 이 원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긍할 것이다. 첫째, 돈을 잃지 마라. 둘째, 절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마라. 자, 계속 이어갈게요. 이 차이를 모르면 폭망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차이인데 대부분의 사람이 잘 모르는 돈의 속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페잉, 지불이고 다른 하나는 베팅, 도박이다. 똑같이 돈을 소비하는데 결과가 보장될 수도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서 베팅은 도박의 이미지에 있어서 나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불하는 돈은 모든 영역에서 페잉과 베팅의 개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스펙트럼 관점에서 예를 들면 80%의 페잉과 20%의 베팅이 섞여 있는 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먼저 페잉은 내가 돈을 주고 기대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얻는 행위이다. 사과를 사는 경우로 이해해보자. 5,000원을 주면 사과 3개를 받는다. 그러면 사과를 먹는 즉시 기대하던 가치가 따라온다. 맛있고 배부르다.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 결정되어 있다. 하지만 사과를 산 행위는 100% 페잉이 아니다. 사과의 맛을 겉만 보고 확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맛있는 사과를 기대하고 샀지만 맛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과 구매 행위는 90%의 페잉과 10%의 베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광고는 어떨까? 어딘가에 광고하려면 우리는 돈을 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리스크가 큰 경우는 10%의 페잉과 90%의 베팅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상품을 광고하고 싶어서 어딘가에 의뢰했다고 생각해보자. 앞에서 언급한 사과 구매와 다르게 아무것도 보장할 수가 없다. 만약 광고가 성공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면 10배, 100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광고를 어떤 곳에서 하는지에 따라서도 베팅의 정도가 바뀐다. 예를 들면 똑같은 100만 원짜리 광고를 1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에게 의뢰하는 것과 10만 회원이 있는 온라인 카페에 공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광고다. 전자가 상당히 더 열려있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베팅의 정도가 훨씬 강하다. 페잉은 예측 가능하고 상단이 정해져 있다. 반대로 베팅은 예측 불가능하고 상단이 열려 있다.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곤 한다. 교육이 아주 좋은 예다. 교육은 페잉일까 베팅일까? 아이가 어렸을 때의 교육은 페잉에 가깝다. 이때 교육의 목적에 아이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일정 시간 돌봐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는 원하는 가치를 바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수준과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교육의 개념은 베팅에 가까워진다. 높은 퀄리티의 교육 서비스를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다고 해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내 미래를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사람의 전반적인 교육비는
베팅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불행해지는 지점이 여기다. 교육을 베팅이 아닌 페이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다. 기획비를 많이 쓴다고 해서 모두가 공부를 잘하게 될까? 절대 아니다. 운 좋게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교에 갔다고 가정하자. 좋은 대학에 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 그럴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100% 보장할 수는 없다.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진다.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교육비에 엄청난 돈을 지불하는 부모들이 많은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베팅이 나쁜 것은 아니다. 단지 페인과 성격이 다른 것이다. 교육이 베팅이라서 위험하니 전혀 투자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다. 베팅에서 예측에 성공하면 그 보상은 크다. 핵심은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다. 여유 자금 안에서 아이 교육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현실적으로 그 어떤 투자보다 좋은 투자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교육비를 지출하고 그 예측이 빗나갔을 때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페인과 베팅이 섞여 있는 최고의 교육이 있는데 바로 독서라는 점이다. 책을 샀을 때 내가 잃는 것은 책값이다. 엄밀히 말하면 종이 원가 및 제작 그리고 유통 과정에 대한 비용이 페인이고 책 내용 등에 해당하는 나머지는 베팅이다. 책 내용을 통해서 내가 변화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10배, 100배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만큼 적은 비용으로 상단이 열려있는 일은 없다.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페인과 베팅의 개념을 모르면 우리 인생은 망할 수도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명심해야 한다. 내가 쓴 만큼 돌려받는다고 믿고 있다면, 즉 지금 베팅하고 있는지 모른 채 페잉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페잉과 베팅을 모르면 절대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된다. 베팅의 이론칙은 내가 실패의 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가이다. 페잉과 베팅은 어려운 개념이지만 한번 깨달으면 돈을 쓰고도 불행해지는 일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두 개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맥락적으로 접근하자. 이분법이 아니라 스펙트럼으로 사고하자. 독자분들은 이 둘의 근본 차이를 깨달아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서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다.